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입이 떡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자식에게 대접받는 법에 대해 우리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히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한양 종로 한복판. 김대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기와집이 세 채, 논밭이 100마지기, 종들이 수십 명. 김대감 집 앞을 지나가면 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은 각자 장가를 들어 자식도 낳았고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상했습니다. 큰아들이 장사에 실패했습니다. 김대감은 빚을 갚아주느라 논밭 절반을 팔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져 낙담했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을 위로하며 한양 최고의 선생을 고용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또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주느라 남은 논밭마저 다 팔았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어 김대감은 알거지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김대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골 오지로 내려가야겠다.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한양을 떠나 시골로 가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양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과거 공부를 계속해야 해서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 거라. 나는 혼자 가마. 김대감은 낡은 수레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실은 것이 바로 그 커다란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인이 상자를 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 상자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다루거라. 김대감은 시골 오지로 떠났습니다. 홀로. 시골 오지에 도착한 김대감은 낡은 초가집 한 칸을 빌려 살게 됐습니다. 한양에서 떵떵거리던 양반이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됐습니다. 비단 옷은 사라지고 배옷만 입었고 하인도 없이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세 아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왔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큰아들은 30분도 안 있다가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핑계만 댔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과거 공부가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 번 왔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십니까? 차라리 양로원이라도 가시지. 김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쓸모없어. 재산도 다 날렸고 우리한테 줄 것도 없어. 굳이 잘해드릴 필요가 없지. 하지만 김대감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커다란 나무 상자였습니다. 김대감은 매일 밤 그 상자를 방 한가운데 놓고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고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는 걱정 없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어느 날 큰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방문 밖을 지나가다 이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뭐? 노후가 걱정 없다고? 저 상자에 뭐가 들어있길래? 큰아들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상자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졌고 자물쇠가 3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렇게 튼튼한 상자라면 분명 귀중한 게 들어있을 거야.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김대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가장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느니라.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죽은 뒤에 알게 될 것이다. 큰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이 저 상자에 가득 들어있구나.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상자에 뭔가 엄청난 걸 숨겨두셨어. 평생 모은 가장 소중한 것이래. 둘째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금은보화? 그럴 거야.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몰래 숨겨둔 게 분명해. 막내 아들도 흥분했습니다. 저 상자가 얼마나 무거운데. 하인이 들다가 놀랐다잖아. 분명 금덩이가 가득할 거야. 새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상자 속 보물을 차지해야 해. 그날부터 새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 한 벌과 고기 한 근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입으시고 드세요. 오, 그래. 고맙구나. 김대감은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떡 한 상자와 약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 약재를 다려 드세요. 그래, 알았다. 김대감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불과 방석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추우니 이거라도 쓰세요. 고맙구나. 김대감은 조용히 받았습니다. 새 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실게요. 새 아들은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김대감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여전히 그 상자를 닦았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해. 그래야 저 상자가 내 차지가 될 거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80주를 넘겼지만 새 아들의 극진한 대접 덕분에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약재를 먹고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심지어 손수발을 씻겨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김대감은 정승처럼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대감은 복이 많으시네. 자식들이 저렇게 효도를 하다니. 맞아, 재산은 없어도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어. 하지만 김대감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대접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상자를 닦았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감이 새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 김대감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상자는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보거라. 그 안에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있다. 아버지, 잘 있거라 얘들아. 김대감은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새 아들은 그 상자 앞에 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열어보자. 큰아들이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 세 번째 자물쇠. 마침내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새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돌덩이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놀랐느냐? 상자 안에 금은보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돌덩이만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돌덩이가 나를 10년 동안 정승처럼 살게 해주었단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내가 한양을 떠날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다. 재산을 다 잃은 아버지는 너희에게 쓸모없는 존재였지. 하지만 이 상자가 등장하자 너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갑자기 효도를 하기 시작했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고 나를 모시겠다고 다투기까지 했다. 왜 그랬을까? 이 상자 안에 보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기대감을 이용했다. 만약 내가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구걸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면 너희는 나를 더욱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상자를 닦으며 이것만 있으면
노후가 걱정 없다고 중얼거렸을 뿐이다. 그러자 너희가 알아서 나를 모셨다. 이것이 바로 늙어서 대접받는 비결이다. 첫째, 입을 다물어라. 구걸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과거를 들먹이지 마라. 말이 많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둘째, 기대감을 주어라. 자식들에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주어라. 그러면 자식들이 알아서 잘한다. 셋째, 당당하게 받아라. 자식이 주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라. 당당하게 받아라. 그게 부모의 권위다. 이 돌덩이는 아무 쓸모없는 돌이다. 하지만 이 돌 덕분에 나는 10년 동안 행복했다. 너희도 행복했느냐? 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뿌듯함을 느꼈느냐? 그렇다면 이 돌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모신 게 아니라 이 상자 때문에 모신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너희는 나를 모셨고 나는 행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잘 있거라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김대감. 세 아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돌덩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돌이 아버지를 10년간 행복하게 했다니. 둘째 아들도 울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그 후 세 아들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상자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늙으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큰 지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돌덩이 하나를 집에 모셔두고 매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김대감의 지혜는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김대감은 돌덩이로 자식들을 길들였대. 침묵과 기대감이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더군. 마을의 노인들은 김대감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김대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김대감은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외면했죠. 하지만 김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침묵과 기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발견한 늙어서 대접받는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입을 다물어라. 늙어서 자식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돈 좀 줘라. 밥 좀 사다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과거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 많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침묵이 권위를 만듭니다. 둘째, 기대감을 주어라. 자식들에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주십시오.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일 수도, 인맥일 수도,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 아버지가 뭔가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잘합니다. 셋째, 당당하게 받아라. 자식이 주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그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김대감은 돌덩이로 10년간 정승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침묵과 기대감, 그리고 당당함. 이 3가지만 있으면 자식에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대접받으려면 절대 입을 열지 마라. 침묵이 곧 권위다. 여러분의 노년이 존엄하고 당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야담이 여러분의 노후에 지혜를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존엄한 노년 사시길 기원합니다.